오늘 실습실이긴 한데 오늘 실습할 건 따로 없고 그냥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어가지고 그냥 이론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컴퓨터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고 한번 확인을 하고 가죠. 저희 뭐 이제 기말고사까지 아마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거의 바꿀 거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요런 스케줄로 갈 거고 뭐 오늘 수업 끝나고 남은 거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랑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할 거고 사전 강의가 아마도 하나 더 있을 것 같아요. 다 그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할 때 하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냥 뭐 헬프 데스크 이런 거 따로 저번에 별로 의미 없었던 것 같기도 해가지고 그리고 뭐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냥 빨리 종강을 하자 싶어가지고 저번에 정한 대로 12월 7일 수요일에 기말고사를 보고 저희는 종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 학기 이렇게 싹 정리를 해놨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해볼까요? 잠시만요. 저는 매 학기마다 요맘때쯤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옛날에 막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보면은 우리가 시험 기간을 한 3, 4일 정도 정해 놓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월, 화, 수 시험 기간이다. 그러면은 뭐 이날 뭐 세 개 보고 이날 세 개 본다 쳐. 그러면은 저는 꼭 이 시험을 되게 못 봤어요. 마지막 날 시험을 되게 못 봤어요. 특히 요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있는 시험을 특히나 더더욱 못 봤는데 이게 막 다 끝나가면은 좀 뒷심도 없는 것 같고 뭐 마음도 벌써 들뜨고 이래가지고 항상 중고등학교 때 요랬었는데 이제 여기 오고 나서 매 학기 수업할 때마다 드는 게 한 15주차 강의 중에서 한 12주차, 13주차 오면은 너무 힘들어요. 지금이 제일 힘든 것 같아. 보통 8주차에 중간고사를 보고 이제 중간고사 지나고 나서 다시 또 절반을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중간쯤에 오면은 꼭 힘들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한 13주차, 14주차 가면은 이제 곧 종강이니까 또 다시 기운이 나기 시작하는데 하여튼 이번 주 한 지난주부터 되게 엄청 슬럼프를 겪고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뭐 저번에 제가 뭐 크로스핏 하고 있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지난주에 오랜만에 금요일에 체육관에 가서 또 운동을 한번 하고 왔는데 이거 너무 TMI인데? 지난주 금요일에 했던 운동이 뭐였냐면은 1분마다 1분이 딱 주어지면은 맨 처음에 쌩쌩이를 해요. 더블 언더라고 하죠. 쌩쌩이를 20개를 하고 그 다음에 버피를 8개를 해요. 그 다음에 남은 시간 쉬어요. 이거를 1분 동안 하고 이거를 이제 10세트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거를 했더니 주말 내내 제가 특히 버피를 너무 못하는데 버피 결국 버피 80개 한 거잖아요. 이 앞에 스쿼트 좀 했었고 하여튼 버피 80개 했더니 주말 내내 근육통이 엄청 시달렸는데 하여튼 버피 할 때도 이제 1분 동안 쌩쌩이 할 때는 그냥 이제 쉬었다가 바로 시작하는 거니까 쌩쌩이 금방 하는데 버피 8개 들어가면은 한 5개, 6개 오면은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또 이제 그거 넘어가면은 또 금방 8개 채우니까 또 하는데 하여튼 뭐 버피 할 때도 그렇고 수업할 때도 그렇고 맨날 똑같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힘드네요.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네,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 라이클리후드라는 걸 했어요. 라이클리후드라는 걸 해서 라이클리후드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어떠한 관측이 우리가 알고 싶은 파라미터에 영향을 받았어야 됐어요. 우리의 관측이 우리가 추정하고 싶은 파라미터에 뭐 파라미터라이즈 돼 있다. 내지는 뭐 하여튼 파라미터 세타에 대해서 표현이 가능하다. 뭐 파라미터가 달라짐에 따라서 확률 분포가 달라져야 된다. 딱 요거 하나 필요했었죠.
요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라이클리후드를 계산을 할 수 있어서 이제 주어진 관측이 이렇게 뭐 몇 개가 주어지면은 이걸로부터 우리는 라이클리후드를 최대로 만드는 어떤 추정을 할 것이다. 근데 이 라이클리후드라는 건 사실 뭐다? 전체 관측에 대한 확률 분포다. 전체 관측에 대한 확률이다. 요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뭐 동전의 예시도 좀 들었고 뭐 가우시안 분포에서 평균을 추정하는 예시도 들었고 하면서 좀 뭐 깊이 있게 들어가기보다는 요 의미를 전달을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라이클리후드라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 중에 짚을 만한 게 이거 첫 번째. 라이클리후드를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딱 하나예요. 관측 확률이 파라미터의 영향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라이클리후드라는 거는 파라미터가 달라짐에 따라서 바뀌는 어떤 확률 값이죠. 그래서 세타에 대한 함수로 쓴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 확률은 확률인데 사실 무슨 확률이다? 관측값의 확률이에요. 관측값의 확률. 그러니까 어떤 파라미터 세타 하에서 이 관측이 튀어나올 확률이라고 했었어요. 이거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오늘 요게 좀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오늘 신나게 또 예를 들다가 끝낼 거거든요. 또 예를 한번 들어보죠. 그러니까 관측의 확률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또 동전 두 개 가지고 시작을 해봅시다. 뭐 헤드, 테일, 파라미터 뭐 세타 1, 세타 2 해서 뭐 0.5 대 0.5, 1대 1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관측이 지금 파라미터 세타 뭐 세타 1 또는 세타 2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지금. 파라미터가 달라짐에 따라서 확률이 영향을 받아요. 그때 뭐 일단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의 관측이 뭐 테일 하나가 주어져요. 딱 관측이 딱 하나가 주어져. 그러면은 이때 세타 1의 라이클리후드는 0.5, 세타 2의 라이클리후드는 0.1이죠. 그러니까 요 테일 뒷면이 한번 나오면은 세타 1의 라이클리후드가 더 크니까 우리는 얘를 선택을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게 그리고 관측이 달라짐에 따라서 만약에 관측이 달라져서 하나가 더 생겼어. 그러면은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죠. 그러니까 뭐 점점 더 우리의 그 어떤 추측이 점점 확실해져 갈 수 있죠. 막 이렇게 쌓여감에 따라서 점점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 딱 두 개, 샘플 두 개만 있을 때를 생각을 해봅시다. 라이클리후드, 세타1의 라이클리후드는 0.25예요. 얘는 세타1 1 확률이 0.25다 라고 얘기하면 틀린 표현이에요. 이거 틀린 표현입니다. 지금 얘기하려고 한 게 이거였어요. 프로바빌리티는 프로바빌리티인데 세타의 프로바빌리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관측의 확률이에요. 관측의 확률. 그래서 라이클리후드가 0.25가 나왔다는 거는 지금 파라미터가 세타 원일 확률이 25%다가 아니라 세타 원 하에서 만약에 동전이 얘였다면은 이 관측이 나올 확률이 25%다예요. 이건 틀린 말입니다. 관측될 확률이에요. 관측될 확률. 마찬가지로 세타2의 라이클리후드가 1%다라는 것도 지금 세타1이랑 세타2가 두 개 있는데 세타2일 확률이 1%야가 아니라 세타2 하에서 동전이 세타2라면 요런 관측이 튀어나올 확률이 이만큼이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는 라이클리후드는 세타에 대한 함수지만 그러니까 얘의 영향을 받지만 정의 자체는 관측 값들의 확률이다. 우리가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뭐 사건 내지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평가하고 있는 이 확률이라는 것의 주인공은 관측의 확률이다. 그거를 염두에 두세요. 요걸 잘 기억해 두고 오늘 MAP로 넘어가 볼게요. MAP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해볼게요. 동전이 두 개가 있고 0.5, 0.5, 0.9, 0.1이에요. 동전이 이렇게 있어.
만약에 관측이 아까처럼 테일 하나 주어져 있으면은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를 해보라고 하면은 세타 1을 고르겠죠? 세타 1을 고를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뭔가 하나를 추가를 해볼게요. 뭔가 하나를 추가해볼게. 동전이 두 종류잖아요. 동전이 두 종류. 동전이 두 종류가 있는데 이 동전이 세타 1일 확률이랑 세타 2일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0.1이고 얘가 0.9야. 요거 요렇게 써볼까? 여기다가 프로버빌리티를 써볼게요. 얘가 0.1이고 얘가 0.9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동전이 두 종류가 있잖아요. 동전이 두 종류가 있는데 1번 동전일 확률은 10%예요. 2번 동전일 확률은 90%야.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은 우리가 이게 주어지기 전 요 정보가 주어지기 전에 그냥 관측만 있으면은 우리가 라이클리후드를 계산을 해서 얘가 더 크니까 우리는 얘라고 추정을 할 거야 라고 했었잖아요. 지난 시간까지 한 거. 근데 여기에 이 정보가 추가되면은 여러분은 뭐 고를래요? 지금 관측이 딱 한 번 던졌어. 동전 한 번 던졌어. 뒷면 한 번 나왔어. 뒷면이 나올 확률 보면은 한 요 정도 차이가 나. 그런데 우리는 얘도 감안을 해야겠죠. 얘도 감안을 해야 돼요. 쟤까지 따져서 혹시 얘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MAP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만약에 지금 1번이랑 2번 중에 고르라고 하면 뭐 고르실 거예요? 나 1번 고를 거다. 난 1번 고를 거다. 난 2번 고를 거다. 2번이 좀 더 많네요. 왜? 요게 5배 차이 나지만 여기서 한 9배 차이가 나서 이거일 거다. 뭐 대충 그런 논리였겠죠? 그거를 우리는 오늘 확률을 써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확률을 써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베이즈 띠오렘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베이즈 띠오렘 뭐 너무너무 유명하니까 다들 잘 아시죠? 뭐 B랑 A 가지고 써볼게요. 원래 이 조건부 확률은 뭐 정의에 의하면은 얘가 일어났을 때 얘하고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다. 그런데 얘를 뭐 요렇게 쪼개서 쓰기도 하죠. 그 마지널라이즈를 사용을 하면은 가능한 모든 A에 가능한 모든 B에 대해서 다 더하면은 얘를 요렇게 바꿀 수가 있고 걔네를 이제 조건부 확률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자면은 가능한 모든 B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요게 베이즈 띠오렘이죠. 뭐 베이즈 띠오렘 처음 보실 리는 없다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요렇게 조건부 확률이 뭐 B의 확률 근데 A가 주어졌을 때를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요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내지는 어차피 여기 밑에 있는 거는 그냥 노멀라이즈 하게 되는 거니까 이게 요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여기 요렇게 B의 확률, A가 주어졌을 때 B의 확률은 B가 주어졌을 때 A의 확률에다가 B의 확률을 곱한 거랑 비례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베이즈 띠오렘 그냥 놓고 보면 이거였죠. 근데 우리 베이즈 띠오렘을 조금 의미를 이제 부여를 해볼게요. 의미를 부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버전으로 쓸 거냐면 이렇게 써볼게요. 그냥 x1, x2부터 xn이라고 써볼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요거 다 퉁쳐서 우리 그냥 모든 샘플 그냥 다 모아서 D라고 합시다. D. 너무 어려워지나? D. 이렇게 쓸게요. D. 이렇게 쓸 건데 베이즈 시오렘 그냥 적용을 하면은 요거일 거예요. 아니면 조금 더 풀어서 쓰자면은 x1, x2부터 xn까지의 확률, 세타가 주어졌을 때, 그 다음 세타의 확률을 곱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프라이어라고 부르죠.
얘를 likelihood라고 부르죠. 그리고 얘를 posterior라고 불러요. 네, 이렇게 부르죠. prior probability, likelihood probability, posterior probability. 오늘 우리가 주목할 거는 물론 이걸 다 주목할 거지만 지금 이걸 한번 보세요. 얘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 요거를 한번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이 prior probability나 여기에 있는 이 posterior probability나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파라미터 세타예요. 우리 경우에다가 지금 쓴 거예요. 프라이어 분포도 그렇고 포스테리어 분포도 그렇고 세타의 확률이에요. 세타의 확률. 세타의 확률입니다. 우리가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 할 때 썼던 이 라이클리후드 프로바빌리티는 관측의 확률이에요. 관측의 확률. 그런데 얘네들은 파라미터 세타의 확률이에요. 그거를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얘를 프라이어라고 부르고 얘를 포스테리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프라이어라고 하면은 뭔가 뭐 사전에 뭐 이런 뜻이잖아요. 이거는 약간 그 뒤에 이어지는 그런 게 포스테리어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프라이어부터 살펴볼게요. 이건 뭐냐면은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을 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을 때, 아무 정보도 없을 때 우리가 파라미터 세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에요. 선입견. 예를 들면 이게 프라이어 프로바빌리티예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1번 동전이 10%, 2번 동전이 90%일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게 우리가 일단 이 동전의 종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어떤 사전 지식이에요. 사전 지식. 아직 관측이 주어지기 전에. 써볼게요. 관측이 주어지기 이전에 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확률 분포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프라이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프라이어가 이 라이클리후드를 통해서 변환이 되는 이 포스테리어, 이 프라이어가 포스테리어로 바뀝니다. 이 베이즈 티오렘에 의해서 포스테리어로 바뀌어요. 얘도 파라미터의 함수예요. 파라미터에 대한 함수인데 뭐예요? 관측이 주어진 이후에 얘의 확률 분포예요. 관측이 주어진 다음 우리가 아까 여러분들 여기 다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이 얘만 덜렁 주어져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동전 이거 1번이랑 2번이랑 두 개 중에 골라봐 라고 하면은 2번을 고르겠죠. 2번을 고를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보가 좀 주어졌어. 정보가 이렇게 주어졌어. 여기 라이클리후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관측에 대한 확률 분포가 주어지고 관측도 하나 주어졌어. 이거 다 고려해서 골라봐 라고 했을 때 아까 요것만 보고 세타2를 고를 때랑 요거를 보고 세타2를 고를 때랑 좀 느낌이 달라져요. 그쵸?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테일이 하나가 더 추가가 돼. 테일이 하나가 더 추가가 돼. 또 더 늘어. 계속 늘리는데 테일만 나와. 그러면 이게 어느 시점에서는 이거 세타1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겠죠? 아무리 세타2가 90%지만 자꾸 테일만 나오는 걸 보니 아무래도 동전이 세타1일 것 같아. 라고 바뀌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쵸? 관측이 점점 늘어가면서 우리의 이 선입견이 얘에 의해서 조금 수정이 될 거예요. 그겁니다. 그거. 우리가 이 세타에 대해서 미리 가지고 있던 이 사전 지식이 이 관측이 반영된 이후에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다시 여기 프라이어 한 번만 다시 볼게요. 프라이어는 뭐다? 관측이 주어지기 전에 관측이 없을 때 세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 그리고 포스테리어. 관측을 반영을 했을 때 그때의 파라미터에 대한 우리의 어떤 정보 내지는 확률 분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된다?
prior probability랑 likelihood랑 곱하면 된다. 두 개 곱하면 posterior를 구할 수 있다예요. 그겁니다, 그거. 잠깐 이렇게 빨리 하면 오늘 너무 빨리 끝나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봅시다. 좀 깨끗한 종이에다가 다시 해봅시다. 자, 세타 1, 세타 2, 헤드, 테일 0.5, 0.5, 0.9, 0.1 그리고 얘네들의 프로바빌리티를 아까 1대 9로 줬죠. 그리고 우리의 관측이 하나가 딱 주어졌어. 그러면은 likelihood부터 구해볼게요. likelihood는 뭐다? 테일이 하나 나왔을 때의 확률이니까 얘고, 얘는 마찬가지로 테일이 하나 나왔을 때니까 0.1일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prior probability를 곱해요. 곱하는 거 이렇게 씁시다. 얘를 곱해요. 두 개를 곱합시다. 두 개를 곱해서 뭘 얻을 거냐면은 세타 1의 확률인데 테일이 하나 주어졌을 때, 마찬가지로 세타 2의 확률인데 테일이 하나 주어졌을 때, 이거 계산하면 뭐예요? 이거 좀만 땡길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프라이어랑 여기 있는 likelihood 두 개를 곱해서 이렇게 포스테리어 프로바빌리티를 구한 거예요. 얘 0.059, 얘는 0.09네요. 관측이 하나 늘었어. 관측이 하나 들어왔어. 관측이 들어오기 전에 요랬어요. 파라미터 세타의 확률이죠. 파라미터 세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프라이어 프로바빌리티가 관측이 하나가 추가가 되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마찬가지로 포스테리어도 세타의 함수예요. 세타의 함수. 물론 이거 노멀라이즈를 하긴 해야 됩니다. 노멀라이즈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거를 0.14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개 더한 값으로 나눠서 1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좀 제대로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은 그냥 여기를 이렇게 바꾸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어쨌든 포스테리어. 세타 1이나 세타 2의 확률인데 뭐가 추가가 됐다? 관측이 추가가 됐다. 여기 조건부로 표현해야 맞죠. 관측이 하나 들어왔을 때 그때는 이제 5대 9예요. 5대 9. 아까보다는 격차가 좀 줄었죠. 왜 그래요? 관측이 얘가 들어왔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관측이 하나 더 들어왔어. 여기가 TT가 돼. TT가 돼. 그럼 바뀌는 거 뭐죠? 여기가 바뀌죠.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TT의 확률이죠. 그러니까 0.25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TT의 확률이니까 0.01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영향을 받죠. 어떻게 잠깐만. 이 숫자가 너무 복잡해진다. 0.025인가? 그리고 0.009가 되네요. 그죠? 이제는 역전이 됐어요. 비록 우리가 동전 두 개 중에 아마도 2번 동전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 아마도 2번 동전이 1번 동전보다 한 9배 더 많이 나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관측이 하나 들어왔을 때는 뭐 역전이 안 됐는데 관측이 하나 더 들어오니까 이거는 이제 이 포스테리어를 고려하자면은 세타 1일 확률이 더 높아지죠. 여기도 바뀌어야겠네. 여기도 TT로 바뀌어야죠. 어쨌든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관측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왔다 치면은 이제는 우리의 결정을 뒤집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포스테리어를 최대로 만드는 뭐 x1, x2 두 개 들어와 있죠. 얘를 찾자면은 세타 1이 되죠. 지금 동전 두 개 중에 골라봐. 근데 고르긴 고르되 포스테리어를 가지고 골라봐 라고 하면은 세타 1으로 골라야죠. 네. 만약에 지금 고르는데 likelihood로 한번 골라봐.
아, 잠깐 이거 바꿔서 썼구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세타 x1, x2 반대로 likelihood만 보고 골라봐 라고 해도 얘죠. 요거를 비교를 해보면 되죠. 얘가 더 크니까요. likelihood만 보고 고르면은 세타 1, posterior를 보고 골라도 세타 1이 되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나 어디를 계산을 잘못했나? 약간 숫자가 왜 이상한 것 같지? 25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간 조절을 완전 실패한 것 같은데요. 오늘 수업이 상당히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희소식인가요? 몇 가지 좀 정리를 합시다. 일단 요거를 보고 얘기를 할게요. 저번 시간에 봤던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라이클리후드를 최대로 만드는 파라미터를 찾는 거였어요. 근데 그 라이클리후드라는 거는 관측값의 확률이에요. 파라미터 세타가 주어졌을 때. 요거 사실 틀렸습니다. 이거 왜 틀렸는지 뒤에 가서 얘기할게요. 두 번째, Maximum of Posterior Estimate, 줄여서 MAP Estimate이라고 많이 줄여서 말을 해요. 얘는 뭐냐면은 포스테리어를 최대로 만드는 거예요. 포스테리어를 최대로 만드는 그런 파라미터 세타를 찾자입니다. 그러니까 관측이 주어졌을 때 얘의 확률, 그리고 얘를 베이즈 시오렘을 이용을 해서 풀어 쓰자면은 프라이어 곱하기 라이클리후드, 그거를 최대로 만드는 거입니다. 뭐 딱 요 예제로 그냥 딱 하나를 봤었죠. 다시 한번 요 얘기를 정리를 해봅시다. 라이클리후드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뭐였다? 딱 하나였어요. 관측이 파라미터 세타에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근데 제가 이거를 조건부 확률로 안 쓰고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하냐면은 포스테리어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일단 라이클리후드는 기본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하나 더 필요해. 얘도 필요해요. 프라이어 분포도 필요해. 이게 있다는 말은 사실 뭐냐면은 얘가 확률 변수라는 말이에요.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포스테리어를 계산을 하고 MAP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라이클리후드 내지는 ML이 하던 시절보다 딱 하나 더 가정을 해야 돼요. 파라미터가 확률 변수여야 됩니다. 왜 그래요? 프라이어가 됐든 포스테리어가 됐든 간에 얘가 평가하는 이 확률의 주인공은 파라미터 세타잖아요. 그러니까 파라미터 세타는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랜덤 베리어블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있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얘에 대해서 기술을 하기 위해서 확률 분포가 따라와야 되죠. 우리가 확률 변수가 있는데 확률 분포 없이는 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확률 변수라는 거는 오로지 확률을 통해서 기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고 오는 어떤 프라이어 프로바빌리티가 당연히 있어야 돼요. 파라미터가 랜덤 베리어블이 되는 순간 얘는 무조건 필요해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관측을 반영을 해서 계산을 하는 게 포스테리어가 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여기 요거 잘못됐다고 한 이유는 그거예요. 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는 얘나 둘 다 랜덤 베리어블일 때, 둘 다 사건일 때 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제가 구분을 하긴 했는데 여기는 잘못 구분을 했네요. 여기는 이렇게 세미콜론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파라미터 세타가 조건부 확률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 프로바빌리티는 그냥 얘를 어떤 그냥 매개 변수로 보는 거죠. 파라미터예요. 파라미터. 그냥 이 관측에 영향을 주는 어떤 파라미터일 뿐이지 얘가 랜덤 베리어블은 아니어서 여기는 조건부 확률이 아니라 세미콜론으로 쓰는 게 사실 더 정확합니다. 물론 조건부일 수도 있어. 이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는 세타가 랜덤 베리어블이든 아니든 간에 상관없어요.
언제든 구할 수 있어요. 그냥 관측이 파라미터의 영향을 받기만 하면 무조건 구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맥시멈 포스테리어리 에스티메이트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이거 기출에 나간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MLE는 뭐 파라미터가 랜덤 베리어블이어야 한다. 트루 폴스 구하기. 뭐 MAP에서는 뭐 파라미터의 프라이어 분포가 필요하다. 뭐 이런 거 나올 거예요. 그렇겠죠. 내기 참 좋죠.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말입니다. 네. 그렇고 이렇게 빠르게 얘기를 할 줄이야. 이게 근데 이거 이번 학기 내내 되게 좀 이상한 건데 저는 비대면 할 때랑 수업 내용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게 대면을 하면은 말이 엄청 빨라지는 것 같아. 이거 지난 학기에 거의 1시간 얘기했는데 뭐 어디가 이렇게 빨라졌을까? 이해가 안 되네. 좀 이해가 되시나요? 나 맨날 여기서 하면은 사람들 얼굴이 안 보여서 알 수가 없어. 딱 한 가지 얘기만 더 할게요. 딱 한 가지. 이것도 제 기억에 트루 폴스를 한번 냈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MAP 추정은 MLE 추정이랑 같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파라미터에 프라이어 프로바빌리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유니폼이라면 이렇게 얘기해도 맞는 말일까요? MAP 추정과 MLE 추정은 두 개가 항상 같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파라미터 세타에 대한 확률 분포가 유니폼이라면은 MAP랑 MLE가 똑같나요? 이거 나 참이다. 한 분, 두 분. 저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프라이어 분포가 유니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 좀 아니야. 새 페이지를 건드릴게요. 또 다시 그 지긋지긋한 그 동전을 들고 오겠습니다. 아까는 여기에다가 프라이어로 0.9랑 0.1을 줬어요. 아니, 반대였어. 0.1이랑 0.9를 줬어요. 1대 9를 줬어. 그리고 뭐 테일 나왔을 때, 테일 2개 나왔을 때, 3개 나왔을 때 이렇게 변해갔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가 얘가 유니폼이야. 그러니까 모든 파라미터가 나올 확률이 동일하다면은 여기서 관측이 하나 주어졌을 때, 뭐 2개 주어졌다고 합시다. 여기서 라이클리후드 구하겠죠. 이거잖아. 얘도 구할 거 아니야. 요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프라이어를 곱해야지, 프라이어를 곱하면은 얘가 포스테리어가 되는 거잖아요. 아까 저기서 얘기한 게 뭐냐면은 얘가 만약에 유니폼이라면, 이 프라이어 분포가 유니폼이라면 이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 라이클리후드가 최대가 되는 거나 이렇게 포스테리어를 최대로 만드는 거나 얘네 둘이 같아지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가 유니폼이라면, 여기가 같은 값이 들어간다면은 얘랑 둘 중에 누가 커? 라고 물어보는 거나 얘랑 둘 중에 누가 커? 라고 물어보는 게 똑같죠. 유니폼이니까요. 그러니까 라이클리후드를 요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죠.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는 유니폼을 가지고 있는 세타의 MAP랑 죄송합니다.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요거는 맞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들.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는 파라미터 세타에 대해서 유니폼인 거에 대한 MAP랑 동일하다. 랑 같은 말이 돼요. 이게 사실 무슨 말이에요? 파라미터 세타에 대한 어떠한 선입견도 없다. 그 말이잖아요. 모든 파라미터의 확률이 동일하게 나오니까 우리가 파라미터 세타에 어디 치우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파라미터에 대해서 완전 동일한 우리는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게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MLE를 하나 MAP를 하나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가 되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아, 자꾸 구질구질하게 되네. 구질구질해지는데? 그러면은 나 진짜 마지막이야. 나 진짜 믿어줘. 딱 요거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요거 하나만 하고 끝낼게. 여러분들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딱 끝냅시다. 요렇게 있어요. 그리고 얘가 이번에는 요렇게 돼요. 아주 강하게 세타2에 대한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어. 근데 우리의 관측이 계속해서 테일만 나와. 계속해서 테일만 나와요. 그러면 우리의 MAP 추정이 세타2에서 세타1으로 바뀔 거잖아요. 이게 몇 개가 나오면 바뀔까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것만 하고 끝낼게요.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몇 개가 되면은 우리는 세타1으로 바꿔야 될까? 딱 한 좀만 있다가 시작할게요. 저도 한 번만 풀어볼게요. 그렇게 멀리 안 가도 되나? 아, 뭐야. 저 바로 해요, 그냥? 바로 할게요. 분위기가 안 좋네. 요거 딱 하나만 하고 바로 끝낼게요. 네, 진짜로. 진짜 끝낼게, 진짜. 관측의 개수를 한번 써볼게요. 관측 개수가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늘어가. 자, t가 하나, tt, ttt, ttttt 이렇게 쭉쭉쭉 늘어가요. 이때 라이클리후드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라이클리후드를 계산을 하면은 일단 10분의 5죠. 10분의 1이고 100분의 25, 100분의 1, 1000분의 125, 1000분의 1, 만분의 이렇게 되고 만분의 1 이렇게 쭉쭉쭉 가요. 우리가 라이클리후드만 놓고 MLE 추정을 하라고 하면은 이거는 항상 당연히 언제든 세타 1만 고를 거예요. 지금 우리 테일만 나오고 있는데 세타 2를 고를 일이 없죠. 네, 테일만 나오고 있는데 라이클리후드만 보면 당연히 세타 1을 고를 건데 여기에 우리는 프라이어가 곱해질 겁니다. 프라이어가 곱해져서 어느 시점에서는
그러면은 결국 여기 전체 값에 0.02를 곱한 거랑 여기 전체 값에 99를 곱한 거랑 요거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그 대소 관계가 뒤집어지는 거를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얼추 100배 정도 차이 나니까 요것만 봤을 때 이제 100배 차이 이상 나기 시작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라고 물어보는 거나 다름없죠. 여기죠, 여기. 여기까지는 MAP를 추정을 하라고 하면은 여전히 세타2를 고르고 있을 거예요. 여기는 아직 5배, 25배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프라이어 곱해봤자 아직 안 뒤집어졌을 때예요. 여기까지는 세타2가 더 커요. 여기가 더 클 거예요. 근데 3개가 되는 시점부터 여기가 100배가 넘어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세타1으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아까 냈던 문제는 뭐였냐면 관측이 테일만 계속 연속으로 나오고 있다면 우리의 MAP 추정이 세타2에서 세타1으로 바뀌는 순간은 샘플이 3개부터죠. 3개가 될 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MAP 추정을 바꿀 겁니다.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진짜 찐 막입니다, 이제. 수업 얼마 안 남았는데 자꾸 이렇게 짧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렇고요. 이거 기출에 정말 많이 냈었고 어렵게 낸 적도 되게 많아요. 어렵게 낸 적도 되게 많으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기말고사에 어떤 변별력을 주려고 시도를 하게 된다면 여기에서 변별을 주려고 시도를 할 가능성이 제법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